중국 전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방문 후 병을 앓고 있어 충격입니다. 이름하여 서울병.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닌 돌아온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깊은 공허감을 느끼는 신조어입니다.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는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는 제목의 영상이 100만 가까운 좋아요를 기록하며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삶의 갈망과 감정에 파고든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병을 직접 경험한 한 여대생의 사연이 공개되며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세 중국 여학생 장링은 그녀의 짧은 한국 여행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서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직접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국 베이징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20살 여대생 장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었어요. 교수님은 매번 너의 작품에는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자신만의 화풍을 찾아가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이었죠. 매일 똑같은 화실에서 똑같은 정물들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과, 꽃병, 천 조각들, 수백 번도 넘게 그린 것들인데 왜 여전히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부모님은 예술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매일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내 그림을 보면 마치 로봇이 그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기법만 익히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제 마음은 어디에도 담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미술 도구들을 바라보면서도 손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싶은 마음도, 그릴 용기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룸메이트 샤오이가 제안했어요. 링링아, 한국 여행 어때? 졸업 전 마지막 추억 만들자.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행비도 아깝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샤오이가 내가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환경을 바꿔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거의 강제로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어차피 내 인생 이미 망가진 거 며칠 더 시간 낭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체념적인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스케치북 한 권만 덩그러니 넣고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몇 일간의 여행으로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한 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특별히 설레지도 않았고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서울역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거리라던데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길 찾기부터 막막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홍대 예술거리라고 검색해봤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어요. 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물어봐도 대부분 당황해하며 피해가더라고요. 아, 역시 혼자 여행은 무리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겨우 찾아간 홍대 거리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클럽과 술집이 가득한 번화가였고 예술적인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뭐야, 이게 예술거리라고?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길거리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구경했는데 정말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구나.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 화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안 되어 화가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영어로 말을 걸어주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네, 미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 저도 그림 그려요.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스케치북을 보여드렸는데 화가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기법은 좋은데 뭔가 아쉽네요. 아쉽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음이 안 보여요. 그림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글쎄요. 일단 서울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만나고 당신만의 감정을 찾아보세요.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김태우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첫날이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서울을 깊이 느껴보라. 그동안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기법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정작 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첫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해보자. 관광객이 아니라 한 명의 예술가로서 서울을 바라보자. 그 순간부터 제 여행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말이죠.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뭔가 다를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면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려 궁궐로 가는 길에 한복 대여점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구경하면 더 실감날까? 그런 생각에 한복을 빌려 입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복 입는 법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고리는 어떻게 입는지, 치마는 어떻게 묶는 건지 아무리 해봐도 이상했어요. 직원분께 도움을 청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복을 입고 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어머, 중국에서 오셨구나. 한복이 어려워? 할머니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 입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리 와. 할머니가 예쁘게 입혀줄게. 할머니는 정말 친딸을 대하듯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고리 고름을 제대로 매는 방법부터 치마를 우아하게 입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아가씨가 다 됐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어떻게? 아이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중국 친구들이 많았거든. 옛날 일이야. 할머니는 경복궁 구경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정전, 경회로, 향원정, 각각의 건물마다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궁궐이 몇 번이나 불타고 다시 지어졌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저를 인사동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젊은 친구 혼자 여행하면서 제대로 된 한식도 못 먹어봤을 텐데. 할머니가 맛있는 곳 알려줄게. 작은 전통찻집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인삼차와 한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링링아, 그림 그린다며?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그림을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던 이야기,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예술은 국경이 없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예술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을 두고 예술을 사랑해 오셨던 거죠. 할머니, 저 요즘 그림이 잘 안 되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재능이 있는 아이가 왜 포기해?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야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할머니 말 믿어. 그날 오후, 할머니와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링링아, 그림 열심히 그려.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와. 할머니는 작은 선물까지 주셨어요. 전통 부탄자루였습니다. 이 붓으로 예쁜 그림 많이 그려. 그 순간 정말 감동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낯선 타국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따뜻함을 베풀어 주시다니. 중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정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진 후 인사동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고 어려웠던 서울이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할머니가 주신 붓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이 붓으로 뭔가 그려보자. 오늘 느낀 이 따뜻함을 그림으로 남겨보자. 셋째 날, 저는 할머니가 주신 붓을 들고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뭔가 다를까? 그런 기대를 품고 말이에요. 서울숲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뭘 그릴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한 가족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그려보자. 붓에 물을 묻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까지와는 달리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돌아보니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대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해요. 미대생인가요? 네. 중국에서 미술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는 제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그림 정말 따뜻해요. 마치 그 가족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 그림에서 감정이 느껴진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전에는 이런 스타일로 안 그리셨나요? 민수의 말에 깨달았어요. 어제 할머니를 만나고 느꼈던 따뜻함이 그림에 그대로 담긴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 요즘 슬럼프였는데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좋은 곳 안내해 드릴까요? 민수는 저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이에요. 미술하는 분이면 영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DDP의 독특한 건축물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건물이 고대 성벽터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와, 이런 건축물은 처음 봐요. 한국의 매력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것. 민수는 DDP 안의 전시관도 구경시켜줬어요. 한국 전통 공예품부터 최신 디지털 아트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전통 산수와 기법으로 현대 도시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신선해요. 전통 기법으로 현대를 표현하다니. 그죠?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요즘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도 중국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녁이 되자 민수는 저를 명동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와서 쇼핑 안 해보면 섭하죠. 명동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류 스타들의 광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열심히 쇼핑하고 있었고요. 한류가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에서도 BTS, 블랙핑크 정말 유명해요. 그런데 한류의 뿌리는 우리 전통 문화에 있어요. K-팝도 결국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민수의 말이 깊게 와 닿았습니다. 겉으로는 현대적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정, 민수의 친절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스케치북을 펼치고 오늘 본 DDP 건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꿈과 열정을 함께 담으려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기법이 아니라 마음을, 감정을 담는 것.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잠들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드디어 제가 가장 그리고 싶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강공원. 민수가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보고 싶다면 한강에 가봐야 한다고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직장인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한강변에 앉아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이 색깔이 맞나? 구도가 괜찮나? 하며 고민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렸거든요. 석양의 주황빛, 한강물의 잔잔한 흐름,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붓 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기법이 아니라 순간의 감동을, 진짜 감정을 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정, 민수가 알려준 한국의 매력,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돌아보니 중년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그림 하나 그려주실 수 있나요? 아내랑 결혼 20주년인데 기념이 될 것 같아서요. 아저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가리켰어요. 물론이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저씨 부부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년 전 이곳에서 프러포즈했다는 이야기,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이야기. 한강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우리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림을 완성해서 드리니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예술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교나 기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감동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진짜 예술이라는 거요. 밤이 되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리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면서 강물에 빛이 반사되어 환상적인 야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중국에도 멋진 강과 야경이 많지만 한강의 야경은 뭔가 달랐어요. 화려하면서도 따뜻하고 웅장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벅차서 감동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 그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마지막 그림을 그렸어요. 야경이 아니라 제 마음을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다시 찾은 꿈에 대한 열정을.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이제 중국에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한국에서의 4박 5일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한국 생각만 났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 그런 여운에 젖어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방, 똑같은 책상, 똑같은 일상. 그런데 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해서 열심히 들려줬거든요. 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한복 입은 사진 정말 예쁘다. 그림도 많이 그렸네. 친구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물 그리기 과제를 내주셨는데 손이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그려야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렸던 그림들과 비교가 되니까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한강의 야경이 생각났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민수의 친절한 미소, 아저씨 부부의 감동받은 표정.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을 방해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여행 다녀온 건데.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한국이 자꾸 그리웠거든요. 정확히는 한국에서의 저 자신이 그리웠어요. 그곳에서는 진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는데, 베이징에서는 다시 예전의 막막한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친구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링링아, 요즘 왜 그래?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딴 사람 같아. 맨날 한국 이야기만 하고, 한국 음식만 찾고. 설마 한국 남자 만난 거야? 친구들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진짜 심각한 상태였어요. 매일 한국 관련 영상만 찾아보고, 한국 음식점만 가고,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링링아, 요즘 작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교수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행 다녀온 후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 여행 전에는 그래도 성실하게 과제를 했는데 여행 후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룸메이트 샤오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링링아, 정말 괜찮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한국이 자꾸 생각나. 설마 너 서울병에 걸린 거야? 샤오이가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서울병이라니. 그날 밤 중국 SNS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국 다녀온 후 일상이 무료해졌어요. 서울이 자꾸 그리워서 잠이 안 와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수백, 수천 개의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서울병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서울병에 걸린 거구나. 그 순간 좀 안심이 되었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절망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병은 언제 나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더 그리워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한국에서 찾았던 저의 진짜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워하고 한강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링링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냥 여행 다녀온 건데 또 한국 이야기야? 좀 지겨워.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 샤오이까지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링링이 요즘 너무 이상해. 맨날 한국 얘기만 해. 그런 말이 제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링아, 그만 정신 차려. 공부에 집중해야지.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중국 SNS에 올려보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나는 정말 서울병 말기 환자입니다 였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걸 적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부터 지금까지의 고통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매일 서울이 그립니다. 한강의 야경이 꿈에 나오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생각나고 그곳에서 느꼈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그냥 여행 후유증이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후유증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글을 올리고 스마트폰을 껐어요. 아마 아무도 공감 안 할 거야.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후 스마트폰을 켜보니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한국 다녀온 후 일상이 너무 무료해졌어요. 서울병 진짜 있나 봐요. 저도 매일 한국 유튜브만 봐요. 저는 한국 여행 후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어요. 한강에서 치킨 먹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래 거의 다 이런 것 같아요. 서울병이 전염병인가 봐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혼자만 겪고 있는 줄 알았던 감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니.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1000개, 이틀 만에 3000개, 일주일 후에는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중국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까지 올라갔어요. 20세 여대생이 고백하는 충격적인 서울병 실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중국 젊은 세대에게 번지고 있는 서울병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한국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서울병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한국 대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서울병 덕분에 제 꿈을 다시 찾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제 작품에 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서울병이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감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이 나쁜 게 아니구나.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링링아,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 못해줬어.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해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링링아, 내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구나. 그 감동을 내 그림에 담아보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서울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감정과 함께 사는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감동을 제 일상에 적용하고 제 작품에 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서울병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제 SNS 글이 화제가 된 지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문화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링 씨. 저희는 한중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장링 씨의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혹시 한국에서 개인전을 열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꿈꾸었던 개인전을 정말로 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정말요? 저 같은 학생이 한국에서 전시회를요? 네. 장링 씨의 경험과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전 준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작품을 그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했던 경복궁, 민수와 구경했던 DDP,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한강의 야경. 모든 기억들을 그림으로 담아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번에는 전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링링아, 내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제 진짜 내 이야기가 들려. 네, 교수님. 드디어 제가 그리고 싶은 걸 찾았어요. 개인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내년 봄,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열기로 했어요. 제목은 서울에서 찾은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응원해줬어요. 링링아, 정말 대단해. 우리도 개인전 보러 한국 갈게. 너 덕분에 우리도 서울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작품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링링아,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거야? 너무 감동적이다. 엄마, 이제 왜 제가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한국에서 정말 소중한 걸 배웠구나. 개인전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병이 병이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감동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예술가로 만들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문화와 문화 사이의 아름다운 만남을 그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제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 개인전에 그때 만났던 할머니와 민수, 아저씨 부부가 오신다는 거예요. 김태호 화가가 제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정말요. 다들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장링 씨 그림을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분들과의 재회, 그리고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지금 제가 다른 서울병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울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감정은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감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서울병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내년 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새로운 꿈을 품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품들을 그리고 싶습니다. 서울병. 이제는 이 감정이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정. 그 정이 제게 새로운 꿈을 안겨준 거니까요. 여러분도 서울병을 앓고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이 감정이 여러분을 어떤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지 모르거든요. 서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준 특별한 곳이에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 장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단순한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따뜻한 정과 배려로 외국인을 맞이하는 한국의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